자, 내일 승부조 시간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항시 말씀을 드리지만, 항시 월축과 주축은 항시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매매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 있는가를 잘 챙기셔야 됩니다. 7월 달의 마지막 한 주니까,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지사겠죠. 손실을 나시든, 수익을 나신 분들이든, 항시 매매는 간결하게 한 주 동안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스케줄 트레이딩으로는 월요일날 지금 보고 계시는 여기 NRB가 있죠. NRB가 여기 있고 그리고 화요일날 프로티나가 상장을 합니다. 상장하는 종목은 아마 7월 달에 이 두 종목이 아마 마지막일지 싶어요. NRB에 대한 자료는 제가 카페에 자료를 정리를 해서 장단점과 분석 같은 거 정리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참조하실 분들은 보시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신규주는 아무리 이러한 저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분석을 하고 어떻게 한다고 한들 그날 당일의 흐름에 시장의 분위기와 흐름에 따라서 많은 것이 바꿔지기 때문에 요즘엔 그런 게 좀 무의미하다라고 하죠. 일단 월요일날 출발하는 종목이니까 간신껏 두시고 잘 대응을 하시고 신규주는 거래를 하실 때는 다른 종목으로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 둘 종목들 여기 NRB, 뉴로핏, 아우토크립터까지 한 3종목 정도 신규주 친구들을 한번 묶어놔 보죠. 일단 NRB를 먼저 상장하니까 봐줘야 될 것이고 뉴로핏은 금요일날 상장을 했지만은 모습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고목가가 지금 14,000인가 아마 그런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9,750이니까 상당히 아직까지도 많이 올라 있는 상태죠. 프리미엄이 100% 늦게 출발이 됐으니까 떨어졌지만 실제로는 고목가보다 훨씬 높죠. 그래서 유럽빛은 참조만 하시되 만약에 장 초반에 일찍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면 안 됩니다. 천천히 내려오면 안 되고 장 초반에 일찍 한 20% 끈을 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는 하나 간신건을 한번 보자 라는 관점으로 추적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여기 아우토크립트는 시간에서도 보면 0.7% 올라 있습니다. 일단 양봉대는 같이 놀아 줍시다. 최선의 가능성을 한번 추구해 보죠. 음봉대만 손은 안 대면 됩니다. 이거는 꼬리 잡으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다음은 하이스틸과 삼천당.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재료가 살아있는데 시간에는 0.3% 올려놓았습니다. 역시 이 종목도 월요일 날에는 아침에는 조금 부침이 있을 거예요.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양봉을 딱 자리를 잡고 보합을 지지하는 모습을 가만히 확인하고 나서 진행을 한다. 삼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천당도 시간에서는 표시는 나진 않아요. 가만히 보고 시가가 몸에 손대지 마시고요. 다음은 현대공업과 산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해왔던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아무것도 없죠. 이틀 동안 지금 현재 완화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월요일 되면서 3일째 진행이 될 텐데 다시 한 번 더 금요일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까? 우리 이틀째 지금 첫날 거래가 되었죠. 3일 같은 모습을 한번 보여줄까?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죠. 우려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일가는.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에도 제법 바람을 좀 잡아주었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에도. 월요일에는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 시간에서는 0.3% 올려놓았습니다. 같이 한 놓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4x4 그리고 톱텍, 넥서스, 대창 이 네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4x4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상한가를 치고 3일 동안 이렇게 좀 쉬고 있는데요. 내일 보합 기준가 좀 잡아주시고 일단 뉴스상으로서는 가장 많은 자금을 유치했다고 나왔는데
월요일 날 좀 관심을 받을지 그런 관점으로 보합 기준값은 잡고 대응을 해주시고, 그리고 톱텍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0.2% 올라 있습니다. 한 번쯤은 이 지점에서 한 번쯤은 도전을 해봐야 될 자리는 맞는 것 같은데 월말이라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은 한번 보도록 하죠. 역시 음봉대도 손대지 않습니다. 다음은 넥세스 시간에 1.2%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코인 쪽도 한 번쯤은 더 돌아와 보아야 될 상황이 됐죠. 금요일날 미톤이 다시 또 상한가를 또 유지를 해줬으니까 그렇게 따라가 주지는 못했죠. 더전하고 다날 뭐 카카오페이 이런 애를 좀 따라가 줬지만은 같이 한번 봅시다. 저거들끼리도 많이 헷갈리는 상황이니까. 다음은 대창. 대창도 금요일날 관심은 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크게 자리를 안착을 해주지는 못한 느낌이에요. 다시 미끄러져 버렸잖아요. 그죠? 종가상 5%대로 맞춘데 월요일 한 번 더 반응을 줄까? 시간에는 1.6% 올려놓았습니다. 이 점은 참조하시고, 여기 외국인들을 보면 100만 주 가까이 물량을 넣었다는 것은 참조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CSA 코스믹 프로티아 내추럴 엔더텍 DYD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자, CSA 코스믹 같은 경우는 워낙 세력주니까 갈 때는 참 잘 가는 친구죠. 시간에서 한 4.8%를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간 좀 높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간다면 따라 붙어 줘야 될 종목이겠죠. 반드시 시가 기준만 가지고 대응을 합니다. 시가 아래서도 손대면 안 됩니다. 시가만 가지고 대응을 해주시고, 프로티아는 금요일에 6% 올랐는데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면 전고점을 이렇게 이제 뚫어야 될 종목이죠. 시간에 0.3% 올랐으니까 뭐 크게 아침 시가가 높지 않을 거예요. 단점은 아직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금액을 가볍게 해서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만 좀 잘 기억을 하시고, 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눌림으로 한번 보죠. 지금도 지극히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할 건 없어요. 보합 기준가 잡고 시간에서 0.7% 올려놓았거든요. 보합 기준가 가지고 한번 눌림에서 반등을 줄까? 그런 관점으로 봅시다. 다음은 DYD죠. DYD도 내추럴 엔더텍과 같은 마인드로 봅니다. 시간에 1.9% 빠졌잖아요. 아침에 시가를 얘는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시가가 마이너스 한 2%대 뭐 1에서 3%대 시가 잡히면 이 종목은 시가가 마이너스일 때 시가로 기준으로 한번 승부를 봅니다. 단 3% 이상이 밀린다면 즉시 정리를 하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 애들은 월말 구간이라 큰 와닿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현재는 월요일 날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을지는 요즘에는 시간 외에서 나오는 종목들 가지고는 추측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 내에서 이렇게 금액대를 많이 올려놓은 애들, 이런 애들은 장단점이 확실하거든요. 정말 주든지 먹든지 극명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일단은 리튬이 좀 많이 올려놓았잖아요. 시간에 8%를 올려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우리가 평소대로 쭉 예전에 해왔던 패턴대로 치면은 여기서 조금 주어주고 이렇게 그냥 요렇게 이제 떨어질 상이죠. 지나간 여러 가지 패턴으로 볼 때는. 근데 문제는 지금 시장에서 뭔가를 끄집어낼 만한 이슈가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고착화를 시켜주지 못해도, 즉 예를 들면 시가를 얼마를 띄우고 상승을 해서 완전히 고착화를 시켜주고 다음을 본다는 그런 행태를 안 나타내 주더라도 이런 식으로 윗꼬리는 잡아먹는 그런 매매를 한번 볼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단지 이제 리튬은 시가가 높으니까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이고, 경력자만 좀 하시도록 해보시고, 초보분들은 한 주 정도 가지고 연습을 하십시오. 반드시 하이드로 같이 붙여놓고 하셔야 됩니다.
차이가 시가 차이가 8% 이상이 나면 반드시 밑에 동생을 데리고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놓고 추정 매매를 해보시고, 다음 여기 AFW는 기술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에서는 0.1% 올려놓았습니다. 뭐 음봉에서 살짝 미끄러졌다 꼬리 지지해주고 양보로 올라갈 때 그때만 보셔도 되고, 안 그럼 아침에 보합권에서 날름날름 놀고 있으면 가만히 보고 계세요. 그럼 어디선가 김 반장이 돈을 들고 들어오면 그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합 기준 가지고 한다. 다음 에드바이오텍은 금요일날 상가까지 찍어준 종목인데 종가상으로서는 23% 맞췄는데 시간에서는 5% 올려갖고 맞췄단 말이에요. 그래 시간에 상가를 만들었는데, 이런 류의 상가는 이렇게 숫자라만 보면 상가를 가있네 하지만 매매창을 보면 상가 물량을 다 먹지는 못했어요. 다 먹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좀 조심을 해야 되죠. 하지만 관심 있게는 봐줘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요 근래에 상승폭이 좋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보합 기준가를 잡고 대응을 하든지 시가 기준가를 잡고 대응을 하든지 관심 있게 보란 뜻이에요. 아침에 듬뿍듬뿍 지를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지극히 안 좋잖아요. 금요일날 시장에도 상종목 여기 미투원과 하이장국 두 종목밖에 상종목이 없었어요. 이 시장에 수천 개의 종목이 있는데 상가를 간 종목이 두 종목밖에 없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죠. 그만큼 모든 이슈의 부재, 모든 글로벌 시장의 약간의 불안성, 관세에 대한 뭐 어떤 영향, 지금은 어떤 이슈라도 아주 특별하게 이슈가 아니면 시장이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떤 종목이 어떤 이슈가 그날 시장을 관심을 받을지 아침에 문을 두드리고 수급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도대체 감을 잡기가 힘든, 정말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히스토리 영상에도 올려놨지만은 시장이 나는 오늘 어디를 움직이든지 움직일 거야, 움직일 텐데 예전처럼 뭐 이렇게 큰 테마로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너네들이 나눠먹게 하진 않을 거야. 움직이는 움직이는데 어디서 움직이는지 너희들이 한번 찾아봐. 이런 식으로 시장은 지금 우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어요. 뭔가 좀 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때까지는 철저하게 각개전투 매매를 해야 되고 철저하게 끊어먹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하시고 새로운 한 주를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번 주는 월말 주간이잖아요. 더욱더 세심이 필요하겠죠. 자, 후반부에는 금요일날 사무 매매낭 붙여놓겠습니다. 안 보신 분들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만 보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길 바랍니다. 자,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주말이군요. 벌써 7월이 이제 문을 닫을 날이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 중에 참 세월만큼 빠른 트레이드가 있을까, 어떻게나 그렇게 빠르게 가든지, 잠시 눈 감으면 한 주가 가고 잠시 눈 감으면 또 하루가 가고 또 한 달이 가고 참 무서운 트레이더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세월의 힘을 좀 빌려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쌓아가는 매매가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큰 대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마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기도 합니다. 단지 여러분들 마인드가 그렇게 안 될 뿐이겠죠. 마음이 급하니까, 그놈의 조급증 때문에. 아직까지 마인드 툴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면 뭐 종목도 좋고 트레이딩 기법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좋겠지만은 마인드부터 빨리 고치셔야 합니다. 아직 안 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 트레이딩의 특징주들 한번 둘러보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했던 매매 내역들 별로 뭐 종목은 많지 않지만 시장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간단하게 체킹하면서 복귀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여기 NRB는 월요일날 상장을 하죠. 모듈리어 건축 전문 기업입니다. 뭐 건설 연관 쪽에 이제 관련된 회사라고 보면 되겠죠.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카페에 자료를 정리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공모가는 21,000원으로 확정이 됐죠. 밴드 상단. 참조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카페에다가 제가 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 안 보신 분들이라도 한 번은 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단타 트레이더로서 뭐 급등주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회사가 공모가가 얼마인지 하는 일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물량이 움직이는지 그런 걸 딱 하나씩 보셔야 돼요. 특징점이 뭐가 있는지 그 회사 사장이 혹시나 이 나라 대통령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거란 말이죠. 반드시 정보 수집은 필요해요. 그 회사가 좋든 나쁘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신규주는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으로는 움직이지는 않아요. 항상 늘상 다른 방향으로 잘 움직이는 확률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항상 여러 가지 정보는 미리 알아놓는 것도 좋죠. 즉 게으름 피지 말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프로티나 화요일날 상장을 하죠. 공모가도 14,000원에 확장이 됐는데 뭐 내용은 보시면 뭐 단백질 어쩌고 다 나와 있잖아요. 뭐 이것만 읽어봐도 대충 다 알겠죠. 물론 자세한 나머지 정보는 카페 자료 분석 자료 올려놓았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이달 말까지 크게 눈에 띄는 기술적인 지표를 가진 특징주는 지금 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이슈적인 재료적인 특징주는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그날 확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단 이슈 스케줄에는 이런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놓고 미리 사전 분석도 좀 하고 알아다 보고 하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내가 어떤 놈하고 싸우고 있는지는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놈이 어느 정도의 맵집이 있는가 어느 정도의 허점이 있는가 이 정도는 일단 알아놓고 그래도 싸워야 되겠죠. 단지 선입견은 가지지 말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신규주는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 항상 그냥 그렇구나라는 것 말고 항상 깔끔한 상태에서 그날에 그냥 첫 선을 보는 마인드로 깔끔하게 아무것도 선입견을 가지 말고 매매를 해야 그게 더 다치지 않고 또 먹어도 많이 먹습니다. 그날의 움직임에 집중을 해라. 그 점을 꼭 잊지 않도록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금요일날에 뉴로핏이라는 신규주가 상장을 했지 않았습니까? 뭐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대로 뭐 시와 때는 잘 맞았잖아요. 시와 때는 잘 맞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냥 하루 종일 이제 이렇게 꺼져 내려오면서 그냥 마무리가 되어버렸죠. 그냥 정거사나 배 불리고 그 회사만 좋게 만들어준 것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느껴지고 배워야 될지 뭡니까? 유로핏이 프리미엄이 106%입니까? 한 100% 넘게 잡혔잖아요. 아하, 프리미엄이 많이 잡힌 놈들은 실제로 별로 모을 것이 없다 라는 것을 1차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제가 방송에서도 아침에 프리미엄 붙는 거 보고 오늘 이놈은 모을 게 없겠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가 100% 120% 잡혀가지고 뭐 200%까지 올라가고 막 그런 애들도 가끔씩 나타나죠. 하지만 유로핏은 목요일날 시장도 안 좋았고 금요일날 시장도 안 좋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시장이 안 좋은 게 얘한테는 어쩌면 기회일 수도 있었는데 프리미엄이 조금만 약하게만 잡혀져 좋다면 조금 그날 시장에서 그나마
시장의 참여자들이 약간의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을 텐데 이놈마저 시장에서 그렇게 버림을 받았죠. 프리미엄이 그렇게 높게 잡히셨으니까 뭐 재미가 없었죠. 그래서 신규주 매매하신 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신규주 매매할 때는 항시 많은 것을 욕심을 내지 마라. 그리고 신규주 할 때는 딴 걸 쳐다보면 안 된다. 딴 걸 쳐다보면 이런 하락장을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손실이 나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하다가 이제 끝장나는 거죠. 계속. 물론 우리도 중간중간마다 마디마디마다 가능성을 보았지 않았습니까? 추구를 했죠.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도전을 해도 그래도 약절해도 그것이 왔다 갔다 들어간 진입경비의 장난 아니거든요. 하물며 여기서까지 하락할 때까지 끝까지 달라붙어서 계속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손실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저희들 같이 딱 구분되는 지역마다 딱 한 번씩 딱 뭐 공략을 해본다든지 그랬다면 조금 가볍게 대응을 하고 오히려 좀 몇 프로씩 먹을 때도 먹고 나올 때도 있었겠죠.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정 계획 없이 달라붙던 사람들은 이런 하방 트레이딩에 걸리면 상당히 손실이 크죠. 그래서 신규주를 볼 때 프리미엄이 너무 높으면 일단은 무조건 하고 일단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일단 봐주는 게 좋고, 그리고 시가가 참 중요하다는 거. 시가를 돌파를 못하고 밑으로 질질 꺾고 내려온다. 그거는 안 좋다. 그 정도만 일단 참조해 주시고, 왜 우리가 시가를 그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유럽빛이 단전적으로 잘 보여줬죠.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 신규 조간 두 종목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슴에다 두고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는 회사라도 기본적인 트레이딩 툴, 기술적인 트레이딩 툴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 점을 꼭 잊지 말고 잘 기억해 놓고 향후에 신규주를 트레이딩할 때 접목을 시키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유로빛은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볼 겁니다. 자, 금요일 시장에 좀 인상이 남은 종목은 미톤이었죠. 예. 미톤은 우리가 5,300원 여기 기준가로 진행이 됐습니다. 5,300원 기준가로 진행이 되었는데 타임은 잘 잡고 들어간 것 같아요. 잘 잡고 들어가서 결국은 상가까지 안착이 됩니다. 미톤은 뭐 요즘에 우리한테 수익을 참 많이 주잖아요. 수익을 많이 줄 뿐더러, 그리고 요 근래에 미톤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좋은 수익을 많이 올렸잖아요. 그래서 항시 계속 간식권에 두고 뭐 이슈가 계속 따라 붙는 종목이니까 간식권에 보았는데, 아침에 첫 번째 파동이 일어나는 이 시점은 우리가 잡지를 못했죠. 그래서 눌림을 기다렸다가 진행이 되었는데 우리가 목표했던 상가까지 들어가 줬으니까 뭐 그 정도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매매로 끝났지 않나 싶어요. 여기 보면 기관들하고 외국인들하고 좀 쌍거리가 조금씩은 들어왔어요. 그 앞에는 제법 많은 있던 물량들 다 해결을 했죠. 그리고 다시 들어오기 이제 시작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수익률은 뭐 크지는 않아요. 한 16% 정도, 15.7% 정도 나오니 그냥 한 16%라고 봅시다. 그래도 사실 목요일도 시장 안 좋았지만 목요일날 우리 수익 좋았잖아요. 금요일날도 뭐 시장이 흐름을 봤을 때는 나름대로 잘 선방을 했는데, 금요일날 시장에 상한가 종목이 두 종목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이저항공하고 미톤하고. 그런 점에 비해서는 우리가 수익을 안고 상한가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뭐 더할 나위 없는 뭐 매매했다고 봐요. 즉 수익이 뭐 많이 크고 50% 100% 이런 것이 아니라도 우리가 목표했던 방향을 잘 잡고 들어가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자 했던 마지막 패턴까지 맞춰줘서 끝났다는 점이 공부를 하도록 숙제를 끝낸 느낌이죠. 그래서 미토에는 그러한 점으로 볼 때는 우리의 의도대로 잘 이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미토는 일단 수익을 한 17% 가까이 안고 넘어가고 있으니까 월요일 날 적어도 싸대기 맞는 일은 없겠죠. 약간 모습이 안 좋더라도 끌고 갈 수 있는 저력을 이미 안고 가니까
벌써 수익을 안고 간다는 것은 다음 장에 약간의 흔들림도 견딜 수 있는 바탕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겠죠. 한번 월요일 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테온 17% 수익 안고 상가를 보유하고 갑니다. 자, 에드바이오텍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의도하고자 했던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패턴을 맞춰주지는 못했어요. 수익은 좋습니다만은 거기까지 맞춰주지 못한 점은 개인적으로 좀 아쉽죠. 아쉬운데 당연히 수익적으로서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사실 에드바이오텍도 근래에 이렇게 3점상을 갈 정도로 상당히 모습이 좋았지 않았습니까? 3정상을 갈 정도로 상당히 모습이 좋았기 때문에 뭐 이 마지막 날도 상가까지 고가가 갔으니까 거의 4연상을 간 거죠. 상당한 파이팅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어떠한 틈새를 보이면 유심히 본단 말이죠. 유심히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 흐름이 좀 이상하니까 뭐 이쪽 보고 이날도 그렇고 자 이날도 그렇고 그래서 미리 보는 승부주에서도 이 종목을 보자고 제가 미리 보는 승부주에도 제가 올렸잖아요. 이제 그놈이 아침에 땡 하자마자 이제 반동을 일으켜줬죠. 그래서 아침에는 이 첫 번째 타이밍을 일단 지켜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종목 하니까 아침에는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트레이딩 패턴을 해야 되니까 일단 보고 눌림을 줄 때 우리가 다시 타치를 잡았죠. 3,200원 기준가로 이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부터 이제 파동을 이렇게 주면서 일단 29%까지 타치는 해줍니다. 오늘 고점이 보면 29.9%. 그 상가 이제 타치는 했는 거지. 안착을 못했죠. 이놈도 미투원 같이 안착이 돼줘야 되죠. 우리가 바라던 건 이제 그런 목표였으니까. 안착을 했으면 수익률이 19%였거든요. 29%까지가. 19% 수익을 안고 우리가 이제 상가까지 보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 됐으면 상종목 3개 중에 2종목은 수익을 안고 이제 상가를 보유하게 되니까 뭐 이 또한 뭐 금요일날 매매치고는 더할 나위 없는 매매였다라고 이제 자평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상가를 가주지 못했습니다만은 당일 수익으로서는 뭐 나쁘지 않았죠. 요즘 워낙 시장이 할 게 없는 시장이고 워낙 시장이 각각의 각계전투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파동이 일어난 종목을 그 수백 개의 수천 개의 종목 중에서 뽑아내서 정리를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떤 검색식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도표를 보고 하겠지만은 우리는 그런 검색식이나 이런 건 일절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들의 흐름, 차트, 기세, 수급, 재료 이런 것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결정을 내리고 또 진행을 하죠. 그래서 에드바이오텍은 사실은 첫 번째 파동의 폭이 제법 좋아서 두 번째 파동 조금 기대를 했는데 상가까지는 안착을 해주지 못한 점은 좀 아쉬웠다. 왜? 이 앞에 전에 얘네 전력이 있단 말이죠. 3점상을 가고 4연상까지 간 저력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내심을 기대했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당일 수익으로 치면 19% 수익이니까 수익으로서는 당일 수익으로서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아쉬운 점을 여기 보면 시간에서 5%를 끌어올려 가지고 상가로 맞춰주고 끝난 것 같네요. 이렇게 끝나고 그냥 우리 정규적에서 그렇게 끝내줬으면 전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장 좋지 않은 장에서 에드바이오텍도 아쉽지만 당일 수익으로 만족을 합니다. 자, SCM생명과학은 전거래일에도 상종목이 별로 목요일날에도 상종이 별로 없었죠. 그 와중에도 그래도 그나마 한 종목을 상종목으로 이제 가져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상종목으로서는 오늘 26%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그거 감사한 거죠. 금요일인데 별로 그렇게 큰 이슈가 없는 종목인데 올라가니까 제가 볼 때는 진짜 이건 땡큐였어요. 그래서 SCM은
상수익으로서는 뭐 26%까지 갔으니까 20% 먹든 25% 먹든 뭐 자기 재량껏 먹으면 되겠죠. 그래서 상수익이 20% 이상 나오면 그는 뭐 잘 나온 겁니다. 좀 아쉬웠던 점은 이제 우리가 아침에 그때 신규주만 없었다면 이제 SCM을 먼저 우리가 시초가로 잡고 들어갔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뭐 좀 아쉬웠죠. 타이밍을 약간 놓쳐버려서 여기 눌림을 주는 이 타이밍에 이제 들어가줘야 될 상황이었는데 유로핏 시가 잡히고 유로핏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약간 체크하는 사이에 이놈이 미끄러지는데 이 타이밍을 놓쳐버렸죠. 들어갔으면 그래도 뭐 10몇 프로 정도 또 수익은 좀 챙겼을 텐데 그 데이로서 좀 그거는 좀 아쉬웠죠. 근데 아침에 신규조가 있으면 신규조가 이게 보통 막 수급이 너무 과다하게 몰리니까 렉이 많이 걸리니까 전체적인 컴퓨터함이 막 잘 멈출 때도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침에 신규주 땡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신규주 화면을 안 보려고 하죠. 클릭을 하면 아주 막 너무 렉이 걸리니까. 그래서 그 점은 신규주 시가 확인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사이에 약간 눌림을 줄 때 놓친 게 좀 아쉬웠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참 아침에 시초가 출발할 때 진짜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그 미세한 흐름, 그 떨림, 그 파동, 그 숨결, 그 흐름을 정말 아주 우리가 한의사가 침을 놓을 때 맥을 짚어가듯이 아주 미세하게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이 점은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 뒤에 뭐 이렇게 한 번씩 대물대 봤습니다. 뭐 여기서 한 4%, 여기서 뭐 한 5% 뭐 이렇게 주고 마무리된 것 같아요. 뭐 별로 그렇게 큰 수익까지는 안 수익이었는데 조금 아쉬워서 했지만은 역시 첫 번째 파동이 컸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큰 파동이 나오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웠지만은 그래도 본질적인 이 종목 상매매로 들어간 종목이라 상수익이 좋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침에는 시초가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그래서 SCM 생명과학을 찰나의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못 들어가고 대신에 빨리 우리가 선회를 해버릴 것이 AFW를 빨리 선회를 했잖아요. 1800원 기준가로 1차로 이제 우리가 진행이 됐지 않았습니까? 뭐 나쁘진 않았죠. 생각만큼의 큰 수익을 주는 구조가 아니라서 첫 번째 이 파도에서 한 16% 이렇게 뒤에 가서 또 한 번 더 대물제해서 그래도 한 4, 5% 뭐 5, 6% 나온 것 같은데 일단 한 두 번 정도 매매에서 한 20% 정도 수익은 나왔다고 생각해요. 좀 아쉽죠. 제 입장에서는 신규주만 아니었다면 두 종목 다 깔끔하게 짧은 시간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였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좀 아쉬웠어요. 하지만 뭐 타이밍이 그 타이밍을 탁 빨리 신규주가 아니었다면 빨리 잡았을 텐데 뭐 또 신규주 탓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신규주는 좀 답답하더라도 신규주를 일단은 봐줘야 되니까요. 하지만 뭐 AFW로 기본적인 수익은 또 나왔으니까 뭐 한 종목에 한 20% 나왔으면 뭐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그 외에 현대공업을 조금 하이트레이딩식으로 좀 진행이 되었는데 수익률 한 8% 정도밖에 나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점은 좀 아쉬웠지만은 그래도 뭐 수익으로는 나쁘지는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도 조금 기대감이 있었는데 얘도 제법 기가 많은 친구잖아요.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만큼은 가져오지 못한 것 같아요. 얘도 뭐 한 8% 정도 수익권으로 마무리가 됐다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금요일날 별로 시장은 안 좋았고 뭐 기대했던 신규주도 큰 흐름이 안 좋은 흐름이었습니다만 그 와중에도 나름대로 진행이 잘 되었다고 생각해요. 시장의 흐름으로 볼 때는. 그래서 보유 종목은 어차피 미토는 지금 상가로 우리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뭐 16% 가까이 안고 있으니까 한번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하이자항공 역시 우리가 상가로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또 이것도 뭐 수익이라고도 상가로 보유를 하고 이제 넘어가고 있는 종목이죠. 아침에 하이자하고 가장 먼저 올라간 종목이 한 종목 더 있었는데 두 종목 있었는데 한 종목 풀어져 버렸죠. 그래서 하이자항공 상매매로 진행이 됐고 큰 기대감은 사실은 없는 친구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뭐 상종목이 없으니까 그리고 미투온 또 가져가고 이렇게 금요일날 매매는 마무리 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뭐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하고는 많이 다른 식으로도 흘러가기도 하고 또 굉장히 어렵게 흘러가는 요즘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시장은 점점 더 우리 시장의 참여자들에게 더 많은 집중력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정열적인 열정적인 마인드를 요구를 해요. 즉 포기하지 마라. 비록 내가 너희들을 약간 더 속일 수는 있어. 하지만 내가 군데마다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밥그릇을 놔둘게. 놔둘 테니까 그걸 잘 찾아 먹어. 지금 시장은 지금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 요만한 큰 떡을 한 개 줄 테니까 나눠 먹어. 뭐 코인 관련주 스테이블 좋지. 폴더블 이런 것도 안 먹어봐. 지역 카페 이런 것도 안 먹어봐. AI 관련주도 안 먹어봐. 자, 이 큰 떡 줄 테니까 잘 나눠 먹으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좀 바쁘단 말이에요, 시장이. 예. 갑작스레 살이 찌는 바람에 얘가 지금 몸 고동이 힘들어요. 갑작스레 요즘에 살이 쪄가지고 요요 현상이 지금 일어난 상황이거든. 그렇게 몇 개월 사이에 살이 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이라. 그러니까 지금은 밥그릇을 여러 군데 숟가놨단 말이죠.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줘야 얘들하고 같이 놀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혼자 심심하거든 시장도. 그래서 요렇게 숟가놓고 요렇게 숟가놓고 할 테니까 너네들이 밥그릇을 잘 찾아 먹어 이란단 말이야. 잘 하도 꽁꽁 숨어 놓으니까 숨겨 놓으니까 참 찾아 먹기 힘들죠. 그래서 유능한 트레이더는 좋은 장과 나쁜 장에도 자기의 밥그릇을 꼭 챙겨가는 그런 트레이더가 제가 훌륭한 트레이더라고 했죠. 그런 트레이더가 어떤 장이든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운용법 속에도 있고 그것이 우리 코어 트레이딩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올라운드 그랜드 올그라운드 플레이, 멀티플레이어. 그것을 가장 기본 건강한 것이 우리 코어 사문의 코어 트레이딩입니다. 부지런히 수련하셔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건강의 트레이드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7월 마지막 한 주 남았습니다. 차분하게 또 이 시장과 숨바꼭질을 해보도록 합시다. 주말 잘 쉬시고 충전 많이 하시고 다음 주에 또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